반갑습니다. 백마군단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제 다우 지수가 급락을 했죠. 나스닥 지수도 급락을 하고 급락한 이유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경기 불황 침체 시작이 아니냐, 신호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백마군단의 시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일 날 지나치게 완화된 3월 FOMC 이렇게 제목이 나왔죠.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 높아졌다 이러면서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2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 상승을 금리 인상을 이제 동결하는 그러한 내용을 시사를 했죠. 그리고 자산 축소 시점도 9월로 앞당겼습니다. 아주 비둘기파적인 그러한 발언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 전망보다 더욱 완화적이었던 FOMC, 이래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 이제 도는 돈들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정부가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랐죠. 자, 올랐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 조금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나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뭐 나왔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목요일 이후 금요일 날 어젯밤에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된다, 이런 게 정설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다우가 1.77%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2.5% 급락했죠. 자, 그런데 자, 이 하락폭을 한번 보면 1.77%죠. 1.77%면 그렇게 많이 급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금리 역전으로 침체 공포가 떴는데 다우가 꼴랑 이 정도 이제 급락을 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렇게 많이 공포스럽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이제 정말 공포감이 휩싸였다 그러면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이 급락을 했겠죠. 한 800, 900 정도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죠. 이 정도면 평소보다 이제 평소 이렇게 일반적으로 흐를 때도 좀 뭐 안 좋다 이러면 1% 정도 빠지죠. 거기에서 한 0.7% 정도 더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막판에 이제 조금 더 빠져서 마무리된 거는 조금 이제 좋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공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이런 뭐 흔들림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단기 금리가 왜 역전이 되었는지 이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 앞으로 경기 불황이 아주 이제 크게 일어날 것 같아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세계 경제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지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경기 둔화에 좀 이제 시각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금리가 장중에 이제 단기금리보다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10년물이 2.42% 선까지 급락을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3개월물 금리를 밑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나란히 2.459로 거래를 마쳤죠. 장중에 잠깐 이제 이렇게 장기물이 급락을 한번 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서서 나란히 이제 같은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한때 이래 보시면 안팎으로 치솟으면서 금리가 고금리 공포를 불어왔던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한 결과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세계 경기가 좀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둘기파 발언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또 하락을 했죠. 20일 날 발표를 하고 이제 21일, 22일 날 이렇게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07년 이후로 처음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목격된 장단기 금리 역전이 12년 만에 재현된 셈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불황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역전이 일어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1, 2년 이내에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옛날에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 내용이죠.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에 경기 둔화 가시화될 수 있다는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의 경고음과도 맞물린 해석으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반론도 적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 건전성 따지는 여러 지표건데 하나로 참고만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2.3에서 2.1로 0.2포인트 낮아졌죠. 그래서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0.2% 정도 낮아지지만 여전히 2% 정도 성장하는 것은 순항의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이 맞다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만 이례적으로 금리 역전에 투자심이 가파르게 얼어붙었다. 뭐 금리 역전 되니까 이러한 과거 이제 이런 금리 역전 되면은 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얼어붙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3일날 애플 쇼크가 660 빠졌는데 금리 역전이면은 뭐 이렇게 겁나는 건데 660보다 훨씬 더 빠졌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뺐죠. 그렇게 일단은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는 이렇게 보냐? 자, 지금 이제 이렇게 2.3에서 2.2로 이렇게 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세계 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럽 쪽도 그런 이제 지수들이 상당히 이제 나쁘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 세계 교역 자체가 위축이 계속됐죠. 지금 뭐 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뭐 이제 경제 지표, 선행 지표들이 그리고 결과물들이 좋게 나오는 게 이상하죠.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부분 때문에 그런 지수는 다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없고 하니까 또 이제 미국 경제가 뭐 0.2% 정도 하향 조정했다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이제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지만 자, 이제 지금 시점 오늘 3월 23일이죠. 지금 시점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과거 지표들은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앞으로 바라보는 경기 미국 경제 성장률도 0.2 정도 하향 조정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거의 타결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계속해서 질질 끌어오던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제목을 보면 조기 타결 어렵다 이렇게 나오죠. 자, 조기 타결 어려운 거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관세 철폐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타결이 되더라도 당분간 관세 철폐를 하지 않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이 이제 워낙에 또 뒤통수 또 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볼모를 하나 잡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한시빨리 이제 하루빨리 이렇게 관세 철폐를 해서 다시 경제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상에서 보면 무역 협상이 조기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기 타결은 아니더라도 타결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한 번에 철폐해 달라 시진핑은. 트럼프는 한 번에 못 하겠다, 네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이제 철폐하겠다,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좀 이제 지금 트러블이 좀 생기고 있죠. 이제 중국 대표하고 미국 대표하고 이제 베이징에 방문해서 이제 다시 이제 협상을 하죠. 3월 28일, 29일 날 무역 협상을 위해서 베이징에 갑니다. 4월 초에 이제 중국 류허가 다시 이제 워싱턴으로 답방에 나설 거다 이렇게 돼 있죠. 4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 뭐 여기서 만나 가지고 협상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차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말에 잘 돼서 이제 사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말에 만약에 뭐 이렇게 안 됐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봤자 이제 한 5월이나 6월 되면은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 철폐라 뭐 일괄 철폐 안 한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파토 이러면서 나도 안 할란다 니도 안 할란다 이렇게 가기는 상당히 지금 많이 진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 이제 아주 좀 미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입장차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월에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딜레이가 된다면 뭐 한 6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뉴스가 딱 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주가가 아마 뭐 기본 500포인트 이상은 무조건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0이 아니고 거의 1000포인트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죠. 미중 무역 협상 이게 분쟁 때문에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역에 이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발목 잡고 있던 것들이 이제
해결될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4월 아니면 6월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딱 된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침체 일로로 갔던 그러한 분위기가 다시 이제 급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이런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 경기가 막 침체가 상당히 많이 됐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라질 그런 환경에 지금 이제 다다라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뭐 다우 지수가 1.77% 하락에 그쳤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죠. 최근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뭐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어제 이제 장대 금리 역전차로 이렇게 내린 수준 보면 여기하고 비슷하죠. 그냥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를 안 본다 그러면 이 그림만 보고 뭔가 위기가 왔냐 이렇게 찾아보라 그러면 못 찾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좀 많이 올라서 이제 하락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에 만약에 장단기 금리 차가 발생했느냐 여기에 발생했느냐 하면은 찾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뭐 그다지 큰 그런 흐름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뭐 많은 편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러한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 다 알고 있겠죠.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곧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선이 잠깐 뭐 나타났지만 이게 해소된다 그러면 이게 다시 벌어질 확률이 큽니다. 장기는 올라가고 단기는 다시 이제 내려가고 그렇게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이제 또 나오면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신호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다들 뭐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스마트 머니들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겁을 준 후에 다시 투매가 좀 나오고 하면 또 받아서 이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흐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장 월요일날 조금 빠지는 차였다가 이런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이 무역 협상이라는 이 부분이 그래도 좀 있으면 이제 해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이제 이 오른 부분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조금 이제 좀 끌어내릴 가능성도 조금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알 수 없죠.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돼 봐야지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기 불황이 계속돼 가지고 불황의 침체에 빠져 가지고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빠져서 이제 작살나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야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공매도 동원하고 해가지고 좀 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제 겁먹은 개미가 많이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받아가지고 끌어올릴 수도 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스토리가 딱
맞아 떨어지죠.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뭐 조금 이제 좀 잘 될 거다 이런 이제 찌라시 딱 띄우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공포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목 뽑아놓은 것들 보면은 뭐 완전히 막 공포 분위기로 지금 몰아넣고 있죠. 근데 막상 떨어진 거 보면 뭐 460포인트 뭐 지수 많아 보이지만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긴 한 거죠. 그렇지만 25,000에서 뭐 460, 1.7% 정도 빠진 거죠. 그냥 일반 주식으로 본다 그러면 뭐 아주 지금 일반적인 흐름이죠. 1.7%면 전체적인 지수로 봐서는 좀 이제 크긴 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일어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인다. 그 이유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부분이다. 원인은 그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가장 큰 거는 미중 무역 협상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뭐 이제 어떻게 지금 움직일지 단기적인 움직임은 뭐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좀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에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가서 그냥 평온하게 흐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뺀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얼마 안 가서 다시 올려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중무역 협상이 뭐 늦어봤자 6월 달에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고 좀 잘 되면은 4월 달에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죠. 4월 달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월요일 날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 가지고 조금 좋은 뉴스 한번 딱 나와버리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단기 금리는 다시 벌어지겠죠. 이거 잘 풀리면은 당연히 세계 경제가 이제 잘 돌아갈 거다. 이건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금리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장기 금리 이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구나 이러면서 다시 이제 밑에서 받아먹고 쭉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가 이제 좀 빠졌다 그랬지만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 거 아니죠. 뭐 3%, 4%, 5%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안 좋았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대응을 하실 때 지금 제목 뽑아놓은 거 보시면은 겁나죠. 자, 경기 침체 흉조 물음표 딱 찍어버리고 금리 침체 공포 뭐 이렇게 하고 공포 해놓고 1.7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죠. 공포면은 뭐 다우 5% 급락이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월요일 날 만약에 이제 더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단기적인 거는 모르지만 조금 중기로 본다 그러면 중기라 해봐야 뭐 한두 달, 두세 달 뭐 이 정도 되겠죠. 본다면은 다시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세계 경제 불황기 접어드나 이 불황기 접어드나 이렇게 했죠. 장내 금리 차가 이제 12년에 최소하니까 불황이 접어드나 뭐 이 맞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부분 빠져먹고 그냥 완전히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황기 접어드나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딱 제대로 잘 해결되면 그때부터 이 불황기가 아니고 다시 화랑기로 다시 접어드나 이렇게 또 제목이 뽑아져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불황 전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미중 무역 협상,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런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침체공포 아르르 뭐 이런 아르르 수준 아니죠. 지금 뭐 10년 만에 뭐 현실화 되면서 뭐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1.7% 정도 빼고 마무리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거가 이제 진짜로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 또 이제 또 많이 빼고 이렇게 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미국에서도 또 이제 그런 양털깎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미중미 협상 조기 타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조기 타결 아니다 해도 뭐 6월 달입니다. 거의 다 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미 관리들 4월 말까지 진행될 수도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제 28일이라 그랬죠. 28일, 29일 날 이제 하고 4월 초에 중국에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죠. 15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진전은 있지만 협상자들이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진전이 있고 이제 직접 만나서 좀 더 뭐 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죠. 여기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사인하고 샴페인 한잔 하고 이렇게 딱 이제 기분 좋게 악수하고 끝내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본진으로 시진핑을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서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바뀐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냥 이렇게 잘이라기보다 뭐 트러블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치고받고 기싸움을 뭐 하고는 있지만 둘 다 조만간 이제 마무리 할 마음이 상당히 지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이제 더 유리한 위치를 이렇게 점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미국 관리들 무역 협상이 4월 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됐죠. 4월 말까지 이어간다 하면은 늦으면 4월 말까지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한 달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3월 28, 29일 베이징 방문해서 8차 협상을 하죠. 8차까지 지금 하고 있고 9차까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 뭐 해가지고 일괄로 한다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없었던 것도 하자 네 깽판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시진핑도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고 트럼프도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재선은 그냥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로 지금 반발하고 서로 마지막 팽팽한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걸 뒤집고 이렇게 할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렇게 통증은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동안 주가를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결국은 뭐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이렇게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뭐 크게 나올 만한 뉴스도 이제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상당히 금리라든 지표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러한 지수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뭐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뭐 우려할 만한 그런 사항은 이제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불안한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쭉 빠졌다가 쭉 올랐죠. 쭉 오르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오르니까 이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죠.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 딱 되면은 다시 이제 또 일상적인 편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장대 급락이 이래서 이제 경기 둔화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이제 뭐 겁나는 그런 제목들 뽑아낸 거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이제 중기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뭐 큰 이런 이슈는 뭐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근데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 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걸 둘러싼 거는 결국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 있는 상태다. 지금 구차까지 하고 있죠. 다다라 있는 상태. 요게 딱 걸림돌이 해결이 딱 되면 이 부분도 정상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으로 나온다 그러면 급락된 가격에 주식을 처분할 이유는 별로 뭐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앞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흔들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조금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걱정할 만한 뉴스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7%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상당히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뉴스에 크게 너무 동요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시고 이제 주식에 대한 이런 걱정은 크게 뭐 할 이유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조금 빠질 수도 뭐 있고 하겠지만 조금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뭐 회복되는 건 또 금방 회복이 될 그런 여건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